지금까지 평생 친밀함을 접근해온 방식이 지금 그것이 멀게 느껴지는 바로 그 이유라면 어떨까요?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2세로 온화하고 은퇴한 분이시죠. 최근에 이혼을 겪으셨어요. 오랜 시간 혼자 조용히 지내던 중 따뜻하고 친절한 분을 만나셨어요.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상대방은 한 발 물러섰죠. 그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느꼈죠. 저는 대만에서 남성 건강 전문의로 일하는 이준호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더 깊은 친밀함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어요.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조용히 자신의 성생활이 나이 들며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을 가로막는 건 그들이 결코 듣지 못한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성에 관한 5가지 강력한 진실을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훈을 너무 늦게 배운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직하고 존중하는 건강 조언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이곳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나누는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1을 남겨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아니라면 0을 남겨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장 조용히 많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여전히 즉흥적이어야 한다는 신화. 가장 먼저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정서적 상처를 조용히 일으키는 진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60세 이후 친밀함은 좀처럼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점이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의 일부죠. 젊은 시절에는 섹스가 언제 어디서나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욕망과 신체 능력이 일치했죠. 그냥 알아서 됐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죠. 계획할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 몸은 변합니다. 친밀함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와야 한다는 믿음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진짜 질문을 던져볼게요. 60세 이후 연세 드신 분들은 친밀함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즉흥성을 내려놓고 준비를 받아들이세요. 이 나이의 친밀함은 충동이 아니라 소통, 지원, 사려 깊은 보살핌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성숙함이죠. 대만에서 남성 건강 의사로 30년을 일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봤어요. 병원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눈을 내리깐 채 오시는 분들,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문 닫힌 방 안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때문이에요. 몸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황했고 스스로를 비난했으며 물러났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순간은 섹스뿐 아니라 친밀함 자체로부터의 고립의 시작이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타이난의 은퇴한 토목 엔지니어. 69세인 오상민 어르신은 지역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호라비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관계가 깊어졌지만 친밀한 순간이 되자 그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얼어붙었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그는 말했어요. 더 이상 진짜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서 간략히 전한 그의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듣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대가는 무겁습니다. 사실 30세 통했던 건 생물학에 의존했어요. 60세 이후에 통하는 건 의도입니다. 적절한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건 신경을 진정시키고 순환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설정할 시간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2020년 성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60세 이상 대만 성인 412명을 조사했어요. 친밀함을 기다리는 대신 계획한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가 23% 높았고 불안 수준이 17% 낮았어요. 계획은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발기부전약을 심장약과 섞어서 복용한 남성분들과 이야기해봤어요.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응급실로 갔고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친밀함은 여전히 신체적 노력입니다. 존중이 필요하죠. 산을 오르기 전에 몸을 준비하지 않듯 25세 때처럼 60대의 섹스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위험은 현실이에요.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심장 문제, 약물 상호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남편을 친밀함 중에 잃은 슬퍼하는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그는 속도를 늦추길 거부했고 의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답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섹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현명한 전략으로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나아집니다. 수행, 만족, 연결.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짜 즐거움, 진짜 연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좌절하거나 부끄럽거나 단절된 느낌이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즉흥성의 상실은 친밀함의 상실이 아니에요. 사실 더 깊은 정서적 연결, 더 나은 이해, 더 단단한 자기 감각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첫째, 파트너와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예전과 같은 당신을 기대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둘째, 몸을 부드럽게 준비하세요. 스트레칭, 이완, 스트레스 관리, 친밀함 전술이나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셋째,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검진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심장 건강, 약물, 성기능 강화 약에 관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인삼이나 음양과 같은 약초 옵션을 탐구한다면 대만 약초차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건 처방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혈압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항상 의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장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한 더 많은 과학 기반 조언을 위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종종 숨겨진 진실, 수행과 심장 건강 사이의 놀라운 연결을 탐구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60세가 넘었는데 발기가 예전처럼 강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건 단순히 섹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욕망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혈액 흐름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리고 혈액 흐름은 생명이에요. 대만과 전 세계의 많은 남성분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건 이겁니다. 침실에서의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2011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60세 이상 남성 1,500명 이상을 추적했어요. 중등도에서 심각한 발기부전을 보고한 이들은 이후 5년 동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45% 더 높았어요. 왜일까? 음경의 동맥은 폭이 1mm에서 2mm 뿐이에요. 심장의 동맥은 3mm에서 4mm죠. 플라크가 쌓이면 가장 작은 혈관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흥분 중 혈액 흐름이 느려진다면 몸의 다른 곳에서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괜찮게 느껴지더라도요. 타이중의 67세인 황재민 어르신, 시간제 서예가이자 은퇴한 교장이 기억나요. 그는 조용한 미소를 띠며 저를 찾아와 말했죠. 의사 선생님, 그냥 나이 때문이겠죠. 좀 느려지는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혈압이 높았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초기 당뇨 징후가 있었어요. 혈관 조영술에서 그의 왼쪽 전방 하행, 동맥이 거의 90% 막힌 걸 발견했죠. 그 동맥은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긴급 수술과 6주간의 재활 후 그는 회복했어요. 그는 나중에 말했죠. 사적인 문제로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순간을 강렬하게 만든 건 진단뿐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침묵이었죠. 그는 징후를 거의 무시할 뻔했어요. 많은 대만 남성분들처럼 가족에게 패끼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싫었죠. 문화적 자존심도 한몫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참아야지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침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증상을 무시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찾은 약에 의지해 빠른 해결책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강화 보조제는 종종 표시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합니다. 더 나쁜 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걸 섞으면 위험한 혈압 저하나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만 병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남성의 규제되지 않은 보조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2% 증가했어요. 일시적 안도감 때문에 건강을 걸지 마세요. 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 관점에서 발기 문제는 신장, 간, 심장 경락의 불균형을 신호할 수 있어요. 양 에너지의 약화, 기의 정체, 혈액 영양 부족이 모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양곽이나 인삼 같은 약초가 적당히 권장되곤 합니다. 대만 약초차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처방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약초는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면허 있는 의사나 한의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영양은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에요.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건 남성다운 뿐 아니라 정체성, 자신감, 심지어 가정 내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거절당할까 두려워 애정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파트너는 그가 관심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는 부끄럽거나 보이지 않거나 망가진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간극은 커지고 곧 정서적 거리가 신체적 친밀함을 대체합니다. 화렌의 74, 새 호랍이 재혼한 박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친밀함이 어려워지자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별도 방에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아내가 부드럽게 이유를 묻자 그는 두려움을 털어놓았죠. 그녀는 울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왜 밀어냈는지 몰라서였죠. 이해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그저 당신이 가까이 있길 바랐어요. 이 이야기는 드물지 않아요. 친밀함은 신체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심지어 문화적인 거예요. 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약이나 운동에만 관한 게 아니에요. 소통, 신뢰, 취약함,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는 가치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귀 기울이세요. 몸이 뭔가 변했다고 속삭이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둘째, 말하세요.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전체 심장 검진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걸 막지 마세요. 셋째, 나누세요. 파트너에게 느끼는 바를 말하세요. 솔직함의 반대편에는 놀라운 사랑과 지지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발기 유지 능력이 변했다면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약초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 뇌, 미래는 그 보살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발기부전은 종종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시중의 약은 해로울 수 있으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셋째, 정서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일을 남겨주세요. 구독으로 더 많은 근거 있고 사려 깊은 노화, 건강,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받아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정서적 연결이 신체적 경험을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형성하는 방법을 탐구할게요. 잠시 멈춰 생각해보세요. 열정이 아니라 깊은 연결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닿으며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진정으로 봐주는 느낌 말이에요.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 그 순간들은 멀게, 심지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60세 이후 친밀함은 수행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거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이에요. 정서적 친밀함이 사라지면 그 대가는 조용한 침실 이상이에요. 건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에서 남성 건강 전문의로 일하며 회사 경영, 가정 부양, 군 복무를 했던 많은 분들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적으로 대화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부드러워집니다. 한 분이 속삭이듯 말했죠. 몇 년 동안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그가 그리워한 건 섹스가 아니었어요. 보이고 의미 있는 접촉을 받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였죠. 이 정서적 갈망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흥의 은퇴한 수학교사, 74 세인 장용수 어르신이 기억나요. 그는 아프지 않았지만 늘 피곤했어요. 아내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손주와 이웃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조용한 아픔을 느꼈죠. 그는 말했어요. 이제 혼자 있는데 익숙해졌어요. 이 나이에 애정을 생각하는 건 의미 없죠. 하지만 그 수용 뒤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잘 못 잤으며 아침 산책, 요리, 음악 같은 단순한 일에 대한 동기가 사라졌어요. 장 어르신이 몰랐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결코 듣지 못한 건 정서적 친밀함이 일종의 약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사랑하는 이를 포옹하거나 심지어 다정한 자기 접촉을 할 때 몸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자연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을 북돋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조절합니다. 2021년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정기적인 정서적 연결을 보고한 이들은 정서적 고립 속에 사는 이들보다 우울증 비율이 34% 낮았고 수면의 질이 훨씬 나았어요. 간단히 말해 친밀함, 성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 이 사라지면 강력한 치유 형태를 잃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킵니다.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고 손을 내미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남자의 역할이 불평 없이 견디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내면으로 돌아가고 접촉을 요청하지 않으며 파트너를 조용히 밀어내고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으며 서서히 다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면역력 약화,
만성염증, 심지어 인지 저하. 60대 후반에 80처럼 보이는 분들을 만났어요. 질병 때문이 아니라 연결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살지도 않았어요. 이건 낭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가장 건강한 연세 드신 분들 중 일부는 호랍이거나 독신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연결한다는 거예요.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전화로 웃으며 기도, 음악, 심지어 시를 통해 정서적으로 접촉합니다. 다른 이들은 파트너와 손을 잡고 걷거나 수십 년간 숨겼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며 접촉을 재발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주의 68세인 오상민 어르신은 40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아내와 서서히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불꽃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왜 더 이상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답했죠. 당신이 그런 친밀함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원하는 걸 멈춘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걸 멈췄죠. 그 단순한 대화가 그들의 결혼을 바꿨어요. 다시 손을 잡고 나란히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어르신은 저에게 말했죠.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애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친밀함은 젊은 사람들의 것, 정서적 연결의 날들은 지났다고 믿기 시작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서적 굶주림에 빠져들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은 알고, 면역 체계는 알고, 심장은 알아요. 좋은 소식은 다시 연결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한 번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 친밀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거나, 그리워라고 말하거나, 영화 보고 눈물 흘리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을 잡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이 필요해. 60대, 70대, 그 이상에서도 친밀함, 진실하고 단단한 정서적 연결, 이 여전히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지금은 더 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친밀함은 더 이상 이미지나 수행에 관한 게 아니에요. 진실에 관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남는 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느리게 느끼고 연결되고 존재하는 능력을 조용히 앗아가는 것. 심장이나 나이가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위로를 위해 찾지만 뇌가 즐거움과 친밀함을 처리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는 무언가입니다. 다음 장에서 화면 기반 자극. 네. 많은 남성분들이 가족에게 숨기는 그것. 이 진짜 연결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로 돌아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탐구할게요.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접해본 적이 있죠. 혼자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길 때,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조용히 갈망할 때 손이 가는 거예요. 사적이고 빠르고 대화나 취약함을 요구하지 않죠. 제가 말하는 건 포르노그래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진실은 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30년 넘게 연세 드신 분들과 일하며 반복되는 조용한 패턴을 봤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흥분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회복이 느려지죠. 많은 남성분들이 진짜 친밀함에서 멀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즉 환상, 화면, 노력 없이 자극을 주고 대화 없이 가까움을 주는 장면들로 눈을 돌리죠. 하지만 탈출의 순간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장벽이 될 수 있어요. 타오이안의 은퇴한 해군 장교 71세인 박영수 어르신을 기억해요.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여러모로 여전히 강인하셨죠. 그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침묵, 그와 아내 사이의 침묵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4년 동안 그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아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멀어졌어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천천히 나왔어요. 그는 성인용 영상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로운 밤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 그리고 점차 현실은 색을 잃었어요. 아내의 몸은 더 이상 그를 흥분시키지 않았어요. 그녀의 속도, 반응, 나이든 피부, 한때 익숙했던 모든 것. 이 그가 혼자 본 화려하고 과장된 장면들에 비해 따분하게 느껴졌죠.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됐어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단절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친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화하지 않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콘텐츠에 관한 게 아니에요. 느끼지 않게 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뇌는 학습하는 기관입니다. 끝없는 새로움, 비현실적인 몸, 감정 없는 수행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걸 정상으로 기대하기 시작해요. 도파민 반응이 바뀌기 시작하죠.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포르노 사용은 실제 흥분에 대한 민감도 감소, 오르가즘 지연, 발기부전, 심한 경우 인위적 자극 없이는 절정에 이를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2022년 국립성공대학병원의 임상연구에서 포르노를 자주 소비하는 연세에 드신 남성들이 장기 관계에 있더라도 수행 불안과 친밀함 회피를 훨씬 더 많이 보고했어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뇌가 피부가 아닌 화면에 적응한 거였죠. 그리고 이건 신체적 결과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남성분들에게서 본 상처죠. 자신감의 침식, 끝난 후에 조용한 부끄러움, 화면이 꺼지고 혼자 남아 왜 이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 라고 묻는 순간 어떤 분들은 나이를 탓하고 내가 변했나 봐 라고 말하래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진실을 느낍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진짜와 뇌가 갈망하도록 훈련된 것 사이의 거리예요. 더 나쁜 건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조용히 감내한다는 거예요. 자신만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죠. 아내, 친구, 의사에게 숨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망가지지 않았어요. 화렌의 69, 새 조각가, 이재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의 뇌졸중 이후 그들의 신체적 친밀함은 느려졌어요. 그는 위로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로 눈을 돌렸죠. 처음엔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아내와뿐 아니라 자신과도 덜 존재하게 됐음을 깨달았어요. 느끼는 법을 잊었어요. 그가 말했죠. 상담, 인내, 의도를 통해 그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죠.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가 인정했죠. 하지만 내가 왜 그녀를 사랑했는지 기억났어요. 그게 모든 걸 되돌려놨죠. 그 진실은 포르노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수년간 습관이었다면요. 정직함과 때로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엔 진짜가 있어요. 부드러운 접촉에 다시 반응하는 몸,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는 마음, 환상이 아니라 존재에 기반한 파트너와의 새로워진 연결. 이걸 기억해 주세요. 진짜 친밀함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시끄럽거나 극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죠. 조용하고 인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더 깊은 걸 돌려줍니다. 수행에 얽매이지 않은 자신감, 보이고 받아들여지는 사랑,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랑, 조용한 단절 속에서 살아왔다면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진짜를 느낄 수 있을까? 답은 네, 항상 네입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세 가지 성찰로 잠시 멈춰볼게요. 첫째, 뇌는 당신이 주는 것에 적응합니다.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세요. 둘째, 진짜 친밀함은 정서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끌어요. 셋째, 혼자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파트너, 의사,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연결을 재건하는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성기능, 정서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세요. 회복은 현실이고 지원은 존재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긴급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직 할 수 있다를 증명하려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잘못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감뿐 아니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준비된 거예요. 연세 드신 남성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건강 보고서가 좋았을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 아직 건재하시네요 라며 칭찬했을 때, 혹은 새 파트너에게서 오랜 겨울 후 따뜻한 바람처럼 돌아온 느낌일 때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자존심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오죠. 나는 아직 30대의 그 남자야 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행동에서요. 감정과 자아에 이끌려 어떤 분들은 준비 없이 뛰어듭니다. 속도 조절도, 계획도, 준비도 없이요. 그냥 돌진, 와인, 흥분, 어쩌면 약 한두 알, 그리고 몸이 따라오길 바라는 조용한 희망.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젊음이 아니에요. 심장은 기계가 아니에요. 친절을 요청하는 살아있고 나이 든 기관입니다. 타이중의 74세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최근 문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젊은 호라비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와 말했죠. 이 의사 선생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의 기쁨은 진심이었고 저도 함께 축하했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일깨워 드렸죠. 젊음을 느끼는 건 아름다워요. 하지만 몸은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한계를 알아요. 2주 후, 김 어르신은 호텔방에서 심정지를 일으켰어요. 그의 파트너는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었죠. 그날 밤의 부담, 약을 건너뛰고 술을 마시고 승인되지 않은 강화약을 복용한 후 너무 컸어요. 그의 심장은 그가 증명하려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드물지 않아요. 슬퍼하는 아내,
충격받은 파트너, 심지어 성인 자녀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왜 아무도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합니다. 노년의 섹스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신체적 노력입니다. 심장이 뛰고, 혈관이 넓어지고, 호흡이 깊어져요. 운동이에요. 심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신체적이지 않아요. 정서적이에요. 너무 세게 밀어붙여 뭔가를 증명하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거죠. 누군가. 어쩌면 자신에게 변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무적이라고 설득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친밀함은 결코 수행이 아니었어요. 항상 연결이었죠. 여전히 남자다를 증명하려는 압박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약을 건너뛰거나 시중 자극제를 복용하거나 증상을 숨기거나 통증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뒤엔 두려움, 덜하다고 보일 두려움, 시간에 뒤처질 두려움. 하지만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세게, 빨리, 오래 갈 수 있느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에 있어요. 정직함, 보살핌,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준 몸에 대해주님 다집 종천천천모짐처 존존 정은치첨첨내 종치첨 듣길 바라는 부드러운 진실이 있어요. 느리게 하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몸을 준비하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보호하는 거예요. 노년의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오만이 아닌 인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고 싶을 때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연결하려는 걸까? 수행하려는 걸까? 이건 사랑에 관한 걸까? 두려움에 관한 걸까? 그 한순간의 성찰이 생명을 구하고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의사와 이야기하고 몇 년간 받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예약하세요. 친밀함 전 무거운 식사나 술을 피하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먼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종종 그 자체만으로 수행이 닿지 못하는 깊은 흥분을 되찾을 수 있어요. 60세 이후 친밀함에 대해 긴장한 적이 있다면 알아두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망가지지 않았어요. 대만과 전 세계의 많은 남성분들이 새로운 친밀함의 리듬을 배우고 있어요. 더 느리지만 훨씬 더 충만한 수행보다 존재를, 절정보다 가까움을, 영웅적 행위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리듬이죠. 마지막 성찰을 드릴게요. 당신은 젊음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사랑, 지혜, 보살핌으로.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세 가지 작은 행동으로 마무리할게요. 65세 이상이거나 심혈관 문제가 있다면 성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의사와 심장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수행이 아니라 연결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당신이 필요한 걸 말하세요. 친밀함을 재정의하세요. 부드러운 접촉, 긴 대화. 목표 없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친밀함은 시험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약물, 성활동, 심장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세요. 이제 여러분만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삶의 장에서 진정한 연결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이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의 시작이라고 믿는 커뮤니티의 일부예요. 이 시리즈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더 많은 근거 있고 희망적이며 삶을 긍정하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이제 5가지 비밀을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조용히 일으킬 수 있는 피해, 그리고 되찾을 수 있는 평화. 하지만 한 가지 마지막 진실을 나눠야 해요. 지식만으로는 변혁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영상을 새 출발로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격려, 한 번의 숨을 남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은 남성분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진실을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었어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흐려지는 세월과 의식적인 힘의 세월을 나누는 명확함의 순간들. 단절로 표류하는 것과 목적, 기쁨, 깊이로 삶을 되찾는 것의 차이였죠. 제가 거듭 목격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이 들미 남성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를 짓누르는 건 보이지 않게 될까 하는 조용한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하거나 들어주지 않거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느낌. 제 병원에 조용한 짐을 지고 오는 너무 많은 남성분들을 봤어요. 그들은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은 배신한 게 아니라 관심을 요청한 거예요. 보살핌, 이해, 부끄러움이 아니라요. 그러니 함께 숨을 쉬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부드럽게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즉흥성의 신화로 시작했어요. 친밀함이 젊을 때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하지만 60세 이후 그 생각은 종종 실패,
실망, 심지어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계획은 약점이 아니에요. 지혜죠. 친밀함이 의도적일 때 더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발기는 욕망 이상, 심장 건강의 신호라는 걸 배웠어요. 흥분의 변화는 막힌 동맥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몸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부탁이야 나를 돌봐줘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의 정서적 진실이 왔죠. 접촉, 존재. 정서적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약입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을 지원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요. 슬픔, 자존심, 습관으로 정서적으로 단절된 남성들은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고립돼서죠. 고립이 진짜 위험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적을 마주했어요. 포르노그래피와 진짜 연결의 왜곡, 조용히 들어와 빠른 위로를 주지만 뇌가 접촉, 사랑, 가치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시간이 지나며 당신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 자신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벽은 한 벽돌씩 허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 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젊다고 증명해야 할 때, 그 순간 어떤 남성분들은 섹스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잊습니다. 공유된 경험이죠. 자존심이나 두려움에 밀린 잘못된 결정은 너무 많은 남성분들의 건강, 품위, 생명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수행보다 존재, 통제보다 연결. 그게 당신을 살리고 깊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을 거예요. 이 조용한 싸움들에서 자신을 봤을 수도 있고,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이건 그냥 나이 드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아는 건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명확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도하고, 연결하고, 재건하고. 무엇보다 후반의 이야기를 쇠퇴나 아니라 진짜로의 상승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물러날 필요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사라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몸은 여전히 느끼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의 한 부분이라도 멈추게 했다면, 성찰하게 했다면, 보이는 느낌을 줬다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의사와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변화를 하나 만드세요. 한 발짝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부드러움,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접촉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걸 멈추고 다시 사는 결심. 여기까지 여전히 듣고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정으로 듣는 남성분들이 모든 걸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뗐어요. 이제 다음 발을 내디뎌 보세요. 이 메시지가 부드럽게라도 닿았다면 알려주세요. 댓글에 10을 남겨 여전히 함께하고 성장하고 열린 마음으로 힘과 지혜, 마음으로 살기를 선택한다고 말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벨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진실, 미래, 이 삶의 장을 침묵이 아닌 품위로 되찾고자 하는 모든 남성분들을 위해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